바로 또 나왔습니다. 잠깐 또 검색을 해보면, 검색까지라 4시 12분, 50분 남았네요. (3.1 km) 남았네요. 3.1 km. 여기 뭐 선풍기도 빠져있고. 여기도 낚시를. 신전항.
저 위에 쭉 돌아 올라가면 아마 저도 연육교가 저도가 아니고 가조 연육교가 아마 보이지 않을까 싶네요. 저 위에 바지선 저기서도 뭐 낚시도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꼬꾸라지느냐 다시 한번 세계를 향해서 기지개를 펴느냐 하는 건 요 몇 달 사이에 결판이 날 것 같습니다. 근데 딱 이 절체절명의 시기에 윤통이 나타났다는 건 이거는 뭐 아무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쉽게 저 빨갱이 새끼들 손에 넘어가지는 않으리라는 그 방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이제 뭐 이렇거나 저렇거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2018년 4월 쯤서부터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그때 적폐 수사한다고 그때부터 대선에 나설 거라는 걸 예상했었으니까 그게 이제 지금에 와서 또 돌이켜보면 이제 공식적으로 제가 이제 판단하기에는 윤통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뭡니까 집권 플랜이 가동된 시기가 언제냐 제가 판단하기에는 2013년 10월 그때 대검찰청 국정감사장에서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저는 사람에게 그때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수사한 것 때문에 이제 소위 보수정권 그 당시가 박근혜 대통령 시절 아니니까 딱 집권하고 1년차 때요. 그때 국정감사장에 나와가지고 저는 사람이 충성하지 않습니다. 했던 말 그게 시작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또 이제 의문이 하나 생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집권 플랜이 가동된 건 그래 2013년 10월부터인데 그러면 그게 또 그 순간에 뭐 갑자기 대통령 한번 해봐야지 해가지고 된 건 아닐 거지 않습니까? 그 이전부터 또 뭔가 꾸준히 밑작업을 했을 거라는 거는 당연히 누구라도 추측이 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곰곰이 저도 생각을 해봤죠. 그럼 언제부터일까? 그러니까 뭐 아주 어렸을 때부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대통령이 되겠다는 꿈을 가졌다 뭐 이런 거는 뭐랄까요 충분히 뭐 그런 생각은 가질 수도 있었고 했겠지만 어찌 보면 진짜 좀 막연한 그냥 꿈이죠 그거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자기가 머릿속에서 구체화하고 한 시기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언제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윤통이 검사 생활을 시작한 게 94년부터였나? 그러니까
그때가 딱 그 김영삼 집권 시절이지 않습니까? 흔히 말하는 그 민주화 세력이 처음으로 이제 집권을 한 딱 그 시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윤통이 이제 검사 생활을 시작했는데, 이제 우리가 보통 민주화 세력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진보다 하면은 뭐 별 생각 없이 그냥 그런 용어들만 듣다 보면 정말 뭐 청렴결백하고 정말 정의롭고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 당시에는 대부분이 다 그렇게 생각해 왔었고, 그랬는데 이제 막상 이제 자기가 검사가 돼가지고 수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 소위 민주화 세력이라는 것들에 민낯을 보게 됐다는 거죠. 되었을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엄청 막 정의롭고 뭐 민주적이고 막 이렇게 했는데 막상 보니까 온갖 더러운 짓은 다 하고, 그러니까 겉으로는 정의로운 척하고 진보적인 척하고 막 민주적인 척 했는데 실제로 자기들이 실제로 하는 짓거리는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이 더러운, 그러니까 편의부동하고 내로남불하고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이런 모습들을 봤다는 거죠. 봤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김대중 시절에 정권의 비호를 받던 치안감, 이름은 기억이 안 납니다. 아마 뇌물죄인가 뭔가로 엮어 넣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민주화 세력이라는 새끼들의 더러운 민낯을 보면서 조금씩 이 나라를 이런 쓰레기 같은 놈들한테 그냥 맡겨둬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아마 목표를 하나씩 잡아 나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뭐 돌아가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게 맞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죠. 그렇게 이제 조금씩 준비를 하면서 자기의 실력을 말씀드리듯이 보이죠. 연역교 키워나가면서, 그러니까 보면 특수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특수부에 있으면서 정치, 경제,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모든 걸 다 섭렵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검사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3대 그룹 회장도 다 한 번씩 다 잡아 넣어봤고, 그 다음에 정치인들도 뭐 웬만한 정치인들 다 잡아 넣어봤고, 실제로 보면 윤통은 거의 전 분야에 걸쳐서 힘있게나 쓴다는 사람들 다 잡아 넣었어요. 유일하게 지금 뭐 잡아넣지 못한 데가 소위 말하는 언론이죠, 언론. 아니 뭐 대통령도 잡아 넣었지, 뭐 대법원장도 잡아 넣었지, 뭐 국정원장도 잡아 넣었죠. 뭐 아무튼 뭐 우리나라 권력기관의 최고 수장들을 다 잡아 넣어봤잖아. 그게 유일하게 윤통이 다 해봤다는 거 아닙니까? 윤통이. 아니 그러니까 뭐 윤통을 뭐 윤무식이니 물론 저기 선동하기 위해서긴 한데, 이게 선동이 계속되니까 진짜 무식한 걸로 생각한다니까요. 아니 윤통이 무식하다
아니,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데? 내가 장담하건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양반인데? 거의 전 분야에 걸쳐서 웬만한 지식을 다 섭렵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양반을 보고 뭐, 무식하다는 거. 아, 나 그런 얘기 하는 거 들어보면, 저게들이 사람 새끼들인가 싶어요, 진짜. 아니, 경제를 모른다? 아니,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경제를 모르는데, 우리나라 3대 그룹 회장을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 예를 들어서, 이재용을 만약에 감옥에 잡아넣겠다고 하면, 아니, 삼성에서 고용하는 로펌이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최고 전문가들일 거 아닙니까? 삼성에서 고용한 로펌이.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야 뭐, 명함 못 내밀 수도 있지만,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만큼은 최고의 인재들만 모아가지고 변호인단을 구성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재용을 집어넣는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삼성에서 고용한 우리나라에서 날고 긴다는 그 엄청난 변호사들의 그 모든 논리를 다 깨부셔야 이재용을 집어넣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 그래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삼성, 현대, SK 다 잡아넣는데 그런 양반을 보고 무식하다고 하면, 경제를 모른다고 하면, 아니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경제를 아는 놈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 진짜 이게 참 그냥 한심할 뿐이죠, 한심할 뿐. 그런 거니 그런 거에 선동돼 가지고 거기다가 그래 저기 뭡니까 그래 얼마 전에는 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 해외 순방 갈 때마다 그 전용기에 그 뭡니까 그 진로 폐병 그 1.8리터짜리 그걸 뭐 10개씩 이제 싣고 다녔다고, 순방 갈 때마다. 그래 처음에는 이 새끼들 뭐 또 말도 안 되는 소린가 했는데, 일단 그거는 사실인가 봐요. 대병짜리 그걸 10병 소주 10병 정도를 항상 그 싣고 다닌 것만 나와요. 그러면 제가 생각을 해봤죠. 왜 싣고 다녔을까?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그 보통 해외 순방 가면 대통령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수협 효시공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 나라에 이민을 갔거나 나가 있는 동포들을 만나는 게 제일 먼저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답 나오잖아요. 어차피 동포들을 만나는 게 가장 먼저 하는 일이고, 그러면 동포들이 가장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어차피 술을 마시는 사람이라면 우리나라 소주 먹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이 그렇게 가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어차피 교포들 만나가지고 어차피 만찬을 하니까 그 교포들하고 그 고향에서 온 소주로 건배 한번 하려고 이제 그렇게 했나 보다, 이렇게 딱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래가지고 뭐라고? 술에 쩔어서 저거, 아니, 그 기자들도 있고 다 있는데 술에 쩔어서 아니, 얼마 전에 이 새끼들이 선동을 어떻게 선동을 하냐면, 아니, 처음에 뭐라는 게 아니라, 아마 그 JTBC에선가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죠. 처음 관련기. 대통령실에 어마어마하게 큰 매트리스가 있더라. 그리고 그 매트리스를 해외 순방 때마다 싣고 다녔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니, 아무리 이 선동이 이상이기로
이런 말도 안 되는 걸로 선동을 하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일정 부분 먹힌다니까? 근데 이거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아니, 여러분들,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이게 만약에 청와대였으면 그게 먹히는 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바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용산 대통령실은 개방형이라니까, 개방형. 청와대는 폐쇄형이고, 그래서 윤통이 청와대를 나오려고 했던 몇 가지 이유 중에 그 부분도 크게 작용한다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 제가 물어봤죠. 하도 톡방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길래. 야, 용산 대통령실 개방형이고, 1층에 기자실이다, 기자실. 쉽게 말해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자기가 날아가지 않는 이상에는 1층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집무실로 가려면 집무실이 2층, 4층입니까? 2층입니까? 하여튼. 그러면, 엘리베이터 하든 뭘 하든, 이제 한 바퀴 돌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초대형 매트리스라고 하는데, 그럼 그거를 기자들 몰래 어떤 방식으로 집무실로 옮겼을까요? 집무실이 4층입니까? 그걸 어떻게 옮겼을까? 제가 물어봤죠. 물어봐도 답 안 하죠, 당연히. 자기들도 그게 선동하기 위한 개소리라는 걸 자기들은 잘 아니까.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선동질에 일정 부분 쏘가 넘어간다니까? 적어도 40%는 그렇게 선동하면 그게 진실이라고 믿는다니까요? 조금만 해보라니까요? 아니, 용산 대통령실에 그 매트리스를 어떻게 배달을 하냐고, 어떻게 기자들 눈을 피해서. 아니, 그래, 진짜, 그런, 얼토당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런 선동을 하는데, 그걸 그러니까, 소위, 언론이라고 얘기되어지는 것들이, 그런 거를 아무렇지 않게 그냥 막 씹으래요. 그걸 또 믿는 사람도 있고. 그래, 제가 계속 얘기하듯이 이건 진짜 병이라니까요. 이거 좀비가 하다 다릅니다. 좀 바퀴벌레. 그런 토당토하는 36분 30분 남았어요. 이제 그렇게 또 이제 선동을 하더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선동을 왜 할까 하니까 이제 뻔하죠. 매트리스 용도가 자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에서 술판 벌리고 그냥 거기서 잤다, 이런 선동을 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은데,